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빠른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교통과장 김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이제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43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지적사항 능포시 에버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7조 해가지고 우리 그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장기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인데 예. 이게 우리가 예예 능포 주차장 예예 말씀하죠. 시에버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도 그 농포 주차장이 사실은 사업성이 거의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8월까지 일단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로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에 제출 안 한다면은 기존 허가 사항이라든가 이게 전부 소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지하하고 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능포동이 사실은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숙박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숙박형 여객터미널로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은 이분께서 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숙박을 뭐 호텔을 짓는다든지 뭐 다른 계획은 일단은 없고 8월 말 돼봐야 안 해, 그죠? 일단 설계 변경을 자기들이 변경을 그렇게 하겠다고 저번에 저하고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일단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 서류를 넣겠다고 했는데 본인하고는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잘 모르겠고 이제 대표이사는 네, 여자분이죠 부산에.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잘 모르겠고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설계사무소 이야기를 하니까 올 8월 정도에 일단은 변경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기로 일단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 450페이지 이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2024 스마트 복합 쉼터 공모사업 기획 및 기획 설계 용역 해가지고 21개의 용역을 했네요. 네. 예, 그 중에 우리 거제시가 한 10개를 했습니다. 거제시가. 예, 퍼센티로 따지면 한 50%인데, 요거는 한 8대2 정도, 이래, 거제가 8, 뭐, 외지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가는 좀 특수한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외지가 한 50% 이상 가는 겁니까? 45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 예. 아, 스마트 복합 공모사업 계획 이거 용역 보고를 합니다. 아니. 요 전체 용역 개수가 예. 21개를 하셨네요. 예. 근데 21개 중에 우리 거제시에서 용역을 했는 게 10개입니다.
예. 50% 정도. 예. 그러니까 보통 8대 2, 그러니까 거제가 8, 외지가 2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교통가는 그게 전체적으로 21개지만도 금액이 큰 거는 그냥 돈의 입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는 게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용역 이 교통 용역 같은가 거의 거제에 있는 업체는 수준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큰거 여쭤보는 같은 겁니다. 경우는 전부 외부 이제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 다른 같은 경우 예, 작은 거 같은 경우 다른 그 관은 보통 이렇게 거제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데 교통관 아마 특수성이 좀 있을 것이다. 왜? 그 어떤 교통에 대한 이런 전문 그 어떤 그 뭐 기획사나 혹은 전문 뭐 이런 회사가 조금 거제에는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21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거제 그 이 용역이 공사 용역이 있고 일반 학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 업체들이 거의 하는 거고요. 예.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거제 업체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뭐 다 거제 조달청이고 업체들이 뭐 예, 이런 거 예, 아닙니까? 조달물이고. 그다음에 454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시설비 집행 현황에 이번에 어쨌든 우리 스마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하고 이제 울산 그때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예. 스마트 이게 한 7천에서 한 1억 정도 간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거제에서도 도입을 하려 하니 과장님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공기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장평이나 아주나 우리 고현 시내 요 정도에는 우리가 좀 시급하게 좀 이렇게 교체 작업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아주동에서는 왜 빨리 안 하노 이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통과된 지가 언젠데 빨리 안 하노. 그게 아마 샘플이 되고 이제 시범 사업이 될 건데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또 거꾸로 우리 경상남도 다른 지역에서 또 벤치마켓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철저하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각종 위원회, 뭐 위원회는 대부분이 다 우리 저 시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 명에서 두 명은 두 분은 포함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 한 군데 빠져 있습니다. 어디가 한 개 빠져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 심의 의결 할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주정차 이거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뺐네. 그보다는 이거는 이제 경찰서 행정, 네.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의 이런 교통 관련 주차 그 가태료 부과 심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빠져 있습니다. 46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 이게 이제 통영거제 광역 BIS 구축은 뭐 금액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2024 스마트 복합 쉼터 종사업 요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사등면에 하는 걸로 돼 있네. 거제대교 입구 신거제대교 예. 그 입구 옆에 있는 옛날에 그 농수산물 판매장 하던 그 부지입니다. 1만 7천 해배를 전체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예.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비가 그래서 한 70억 들어가가지고 예. 거기에서 그동안은 농수산물 판매장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작고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서쪽 관문이라 생각하고 예. 관광 시설까지 전체 넣어가지고 세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어제도 제가 저 관광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뭐 전기 택시를 타봤다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소음도 없고 조용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고속도로에는 충전기가 많은데 우리 이 거제시 안에는 이 특히 택시는 관광지를 간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거 빼고. 그래서 충전기,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그 BMW하고 뭐 GS하고 전국에 한 1,000대를 풀어놨답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그 무료로 설치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한번 그 충전소, 전기 충전소 그것도 느린 거 말고 빠른 거. 네, 이 부분은 기후 환경과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계획상 급속 충전기가 10대가
그러니까 요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만들 때 그러니까 제도를 그러니까 국가나 혹은 기업에서 제도를 이렇게 천대를 이렇게 딱 풀 때는 우리가 요게 맞다 싶으면은 행정에서 빨리 받아 모아야 되는데 무료니까. 그럼 우리 그제는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충전기 문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편한데 우리도 전기 그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도 불편한데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 한 그제시에 전기차가 한 900대인가 뭐 요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요 시설 할 때 예 좀 열 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속행을 그러니까 빠른 거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느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급속입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 물어보니까 그분한테 꼽아놓고 하루 종일 지나야 그 다음날 충전이 돼요.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게 되고. 그러니까요. 아파트 쪽에. 예. 그 자기들은 이제 조금 뭐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서 합니까? 속행을 하지. 단가. 예, 금액이 비싸다 이게. 예. 아니 밤새도록 충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2만 원 들어가면 좀 다른 데 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그 전기차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이제 전기 충전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꼭 우리가 그 1000대 무료 한다 하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하게 그 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좀 합시다. 465페이지. 이 미발주 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다 합의가 추진 중이 돼 있어 가지고. 상동 이거는 2023년도기 때문에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근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으면 3년도까지는 추진 중에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현재 지금 예, 현재. 완료가 됐네요. 이제 보상이 이제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보상은 보상이. 지금 보상은 지금 8월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8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된 상이고 3명이 사망자가 있어가지고 보상이 잘못돼요. 안 돼요. 471페이지요. 이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은 지금 뭐 우리 준공영제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지? 예. 예. 하여튼 중공영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뭐 3할을 준공영제 뭐 해가지고 그거는 뭐 중공영제라고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재정 지원 민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지원 민간형. 예. 요거는 좀 길게 걸릴 것 같으니까 사실 따로 나중에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설명해 결정이 되면은 보고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예. 그다음에 474페이지. 이게 또 버스 대기 휴게소 뭐 아까 요것도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정비 뭐 리뉴얼 이런 개념이네 그지? 네. (476페이지) 요것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연초로 하게 됐을 경우하고 4등으로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갔을 때하고 제 상식에서 고연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환승하는 비율하고 장성포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환승하는 비율하고 제가 알기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과장님 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환승이라는 그 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버스 시스템 자체가 한성이라고는 기준이 고연을 중심으로 전부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고연을 거쳐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초했을 경우에는 연초에서 한성을 해가지고 고연을 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고연에서 장성포 쪽 저쪽에 연초, 장성포, 옥포 아주 쪽으로 가는 연간 이용객 수가 기본적으로 1000만이라고 잡았을 경우에 이쪽으로 그 4등 이쪽으로 갔을 경우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1000에서 1500만을 한성을 시킨다 하면은 사실은 상당한 불편한 불편함이 많겠네요. 겪을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우리 시의 교통 시스템 자체가 고연을 중심으로 전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행정이든 뭐든 일을 보러 올 때는 고연으로 전부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100년을 봐야 되거든요. 교통이라는 거는 100년을 봐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KTX 역사가 이제 들어오고, 사실은 선진국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래 역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프라를 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그 당시 이 KTX가 오기라고는 생각 그렇죠. 없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는 전체적인 이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가장 교통이 편리한 데가 연초될 판이겠다.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거가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이었을 겁니다. 사방에서 조금 트여 있는 부분이 연초될 판이다 보니까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회 전체가 아니고 환승이 그렇게 1000만 명대 뭐 200만 명 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도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원래 삼산동이라는 저 뻘에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거죠. KTX 역사에서 내렸는데 이제 터미널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럼 거기 안에서 또 나가는 셔틀버스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외 버스 터미널을 추가지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1년 동안 열심히 또 다들 하셨는데 일단 또 자료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전마을 교통시설물 교체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 천천히 표지판이 추가 설치가 되었고 마을 주민 보호구간 지정 관련해서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신청을 지금 현재 그 계획이 국토 계획이 아마 바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은 해놓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바뀌면은 그 앞에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로 국토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좀 상황이네요. 기다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요 결과 나오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예. 452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십시오.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 지금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은 전부 섰고 지금 조사 그 부지가 제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지 내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청량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그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을 긋고 쓸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바운더리를 잡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전체 실시 설계를 해봐야 청량하고 설계를 해봐야 그 결정적인.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거기까지 기간까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년 이제 하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보고는 들었는데 네네.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좀 매입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먼저 좀 쓸 수 있게끔 좀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감사 지적 사항으로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품질 관리 계획 미승인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뭐 예비준공검사 뒤에 예비준공검사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료에. 근데 제 구조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현장을 점검하고 품질, 부실 측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다 예. 서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 관리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최종 마지막에 조금 미스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그 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네. 이 반면 교사 삼아 다른 사업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우리 과태료 세수입 부가징수 관련돼서 자동차 검사하고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뒤에 실제로 납세 태만이라든지 거주 불명 등록자 사망 말소 폐업 등이 있는데 사망 말소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처리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재책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좀 마련을 해서 여기 지금 전체 우리 비용의 1억 2천이 좀 넘는 수준인데 뭐 상당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해년도에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또 관년도 거는 전부 납세가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추진을 하는데 기존에 여기 있으면서 재산 압류라든지 그 당시 다 하기 전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관년도로 넘어가다 보니 관리 자체가 이제 납세가로 넘어가다 그래서 보니까 납세가하고 잘 그 조율을 하셔가지고 사망 말소는 뭐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교통과 소관에서 택시 현황이 나오는데 해금강 택시 운영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요 해금강 택시 4개 업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쪽 소송을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그 매너를 취소를 시켰는데 아직 소송 끝나야 여기에서 제척이 된다. 전체적으로 싹 제척이 되려면 소송이 다 끝나지.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1차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좋은섬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성공 실패 뭐 또 기타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 기타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고객 취소, 기사 취소 단순 문의가 있습니다. 실패 안에 기사 취소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고객 취소나 단순 문의는 기타가 맞는데 기사 취소라든지 요거는 실패에 들어가는 사유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합쳐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답변을 그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우리 대중교통 현황의 재정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 사실은 비수익 노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수익 뭐 전체 뭐 151억 중에 112억이 사실 비수익 노선이다. 이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용역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가장 생각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방법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자체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이거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원가 보상제라든지 준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이라든지 노선 개편안 등을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이제 초기에 메인 노선 수익 노선 위주의 메인 노선은 활성화를 시키고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거는 전부 마을버스 위주로 예. 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마을버스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마을버스를 노선을 늘려가지고 수익 노선 위주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마을버스로서 구간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많은 비용을 해마다 드리는 것보다 마을버스 체계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은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회사 자체가 위험한 실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를 시에서 인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노선 자체를 전체 개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지간선 체계로 우리 시도
너무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화시키면서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노선, 수익 노선 위주로. 예. 예. 4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우리 사업용 차량 공영 주차자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기사 하면서 밑에 이용 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9월부터 유료 전환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입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액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매수에 따라서 수입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이게 근데 이용 대수가 늘었거든요. 예. 옆에 이제 왼쪽에 이용 대수는 늘었는데 네. 오른쪽에 수입 대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 부분도 있고 전부 거의 우리 저기 같은 경우는 월대가 네.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한 10%가 일대가 있는데 이용돼서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일대가 왔다 갔다 수시로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조금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 부분이 특히 제일 마지막에는 예.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입니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집계가 늦어서 그런 아, 이건 중간이기 때문에 예. 월 말이 아니고 월 현재 말이 안 나오기 중간이다 이래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차장 관련해서 4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주차장 관리 현황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계약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 동일 이름이 제법 보입니다. 한 몇 명이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 우리 매수당의 우리 계약액에도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법인 같은 거는 한 개 법인이 5개소를 입찰을 했고, 그다음 단체가 한 개 단체가 6개소, 개인이 22명. 그러니까 이제 명수에 대비해가지고 예.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액도 틀릴 거고, 예. 이용 대수도 좀 틀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입찰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기본 금액 얼마에서 기본 금액 얼마에서 올라서 최고로 요 관련해서 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 현재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곡각지 10m 이내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지우면서 지금 현재 그 중앙시장 사거리 앞쪽에 그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까? 전부 무료화시켜 버렸습니다. 아,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주민 말로는 한쪽에는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안 받는다. 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쪽에 안 받는 쪽에는 지금 장기 주차가 아침에 와서 차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라인을 좀 없애고 정차 라인으로 예를 들어 10분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보조 표지판을 좀 함께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좀 주민들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돈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험해가지고 네. 한번 업체가 하는데 그거가 위험해서 그러니까 해지를 했으면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는 시간대에 미리 선납을 요구하는 주차원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방지를 하게끔 미리 교육을 좀 사전에 확실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481페이지의 밑에 부분에 우리 설치 현황이 있는데 그 노외 부분에 유료 무료 4개 5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소개가 59개입니다. 두 개 합치면. 그리고 이제 올 1월부터 노상 공영 유료 주차장이 다 무료가 됐죠, 주말에. 예, 주말에 무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이런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심지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뭐 다른 내용들은 쭉 있는데 그 이룬의 선창 공영 주차장에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노예 주차장입니다. 노예입니까? 예. 예. 그거는 그 자료가 해양항만 저 밑에 있는 거는 해양 항만가고요. 새로 만드는 게 저 꽃동산 올라가는데 새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교통가서 하고 있습니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자동차 관리업체 지독 단속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지금 한 번도 안 한다. 위하고 밑에 봤을 때 151개인데 실제로 이제 상반기만 한 겁니까? 상반기에 34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지금 안 들어요. 1년치에 대한 우리 지금 이제 정산 자료인데 상반기만 이거 들어있는 게 좀 자료가 안 맞거든요. 예. 요거 보완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검 리스트, 점검 내용 네네. 요거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앞에 조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전기차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이제 전기 충전소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전기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고속하고 일반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연도별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등록이 됐는 게 1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이 이렇게 됐는데 그 관련해서 국산 수입차 현황도 좀 카테고리로 별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예. 네, 김영균 수고하셨습니다. 그 충전기 쪽은 기후 환경과 업무가 맞죠? 예, 예. 근데 우리 교통가에서 할 때는 버스나 이런 게 샀을 때는 직접 설치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하고요. 그 이 충전소 같은 건 외부 바깥에 설치하고 하는 거는 전부 기후 환경가에서 지금 설치하고. 어쨌든 뭐 기후 환경과 쪽으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예. 예. 이렇게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진 공영 주차장 479페이지. 공영 주차장 보니까 위탁자가 시니어 클럽이 6군데나 되네. 예. 그 어째가 이리 그 많습니까? 입찰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있습니까? 법인 단체가.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시니어 클럽이면 그 안에서. 저거 직원들. 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수익이 오는가요? 수익이 오니까 입찰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 너무 6군데나 일이 많아가지고. 예. 그 단체 한 개 단체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별 문제 없습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지도팀에서 나가서 문제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요즘은 거의 뭐 민원이 그 여기에 관련되는 민원은 조금 없어요. 뜸합니다. 예. 그럼 그게 신우성 앞에 그게 차선 하나 없애는 그거 가담 해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484페이지 중곡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이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중곡동. 아, 중곡동에 예. 지금 저 미남 크루즈는 지금 이제 공사를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거고요. 미남 크루즈는 저 부강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시에서 먼저 그 공사를 하고 그 나중에 회사가 살아나면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중곡 그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은 이번에 공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 매입 부분은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 협의가 되면은 바로 매입하거든요.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착공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노상 주차장은 예상 노예 주차장은 예상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예. 노상은 연말.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공원 뒤쪽은 내년 6월 정도 착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국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신청 157면 정도 됩니까? 154면입니다. 4면, 예. 7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4면이구나. 그래서 정말 밤 되면
주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노상 주차장 그쪽에 노상 주차장이 한 260면 정도 됩니다. 네, 노선 노상이, 뜨고 네. 이게 이제 노예 주차장 세 군데가 만들어지면은 150 한 6면 7면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거의 80%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네. 주차 다구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중곡동은 인가에 많이 사람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당이. 네. 그래서 밤데모 조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제 3년치 우리 이제 세입 내역하고 사용처하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 부가 건수에 비해서 수납이 좀 많이 어떤 거는 한 부가가 825건이면 718건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가 건수가 825건에 네네. 예. 미납 건수가 124건이 있습니다. 예. 전체 징수율은 한 91% 정도 되는데 이 매년 이 하다 보니까 이 건물주들이 한 10% 정도는 안 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독촉을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조금 네. 뒤에 좀 나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건물주들이 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니까 또 내시는 분들은 또 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교통정책- 세입이 예.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수납을 못한 거를 치더라도 아까 한 90% 정도 이렇게 수납됐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납된 게 거의 뭐 3억 넘어가요. 지난해도 3억 2,600 넘네요. 예. 그죠? 수납된 게 매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매년 들어오는 그 정도 세금이 수준입니다. 예. 3억 이상씩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전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실제상 이 교통 정책에 전부 다 들어 이런 부분은 교통 유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교통 정책에 네. 전부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원칙인데 예, 원칙대로 써야 합니다. 이 네. 교통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통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진짜 이 돈도 그냥 여기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예. 우리가 딱딱 정해가지고 예.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이 교통 유발 부담금은 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만큼 거기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죠?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제 이때까지는 이렇게 세입으로 해서 섰다 손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목적대로 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1년부터 해가지고 한 3년간 이 쓴 내용을 보니까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직업 또 시설물 일제 조사할 때 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그래도 한 2,000 몇백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 이 조사하기 위한 네, 인건비 그렇죠. 투자지. 사실은 이것도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습니다. 지금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여튼 좀 우리 과장님한테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요. 한번 예상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 무료
노예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 한 55개 정도, 55개소가 이렇게 있네, 그죠? 네네. 제가 이게 한 몇 군데 가봤어요. 이제 네. 거의 이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용 무료 주차장을 가보니까 지금 거의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는 그게 한 30대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래 주차 면수가 있으면요. 거의 한 3분의 1은 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캠핑카 내지는 그 캠핑을 하기 위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제 그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 캠핑을 카라반. 예, 그렇죠. 캐러반. 네. 그 이게 한 거의 한 30대 기준이면 10대는 그 차로 이렇게 장기 주차가 되어가 있고 그걸로 인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담당 부서에도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주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일찍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옥수동 새시장은 보니까 현수막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 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 거제시래 가지고 제가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 제가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팀하고 시설팀하고 네, 일제 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딱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네, 네.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 지금 그럼 조사 중입니까?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지금 너무 현재, 많아요. 지금 현재 캠핑족들이 요즘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그 시설들을 전부 사가지고 노예 네, 주차장 네. 장기 주차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항만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많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싹 일제 정리를 했는데 네. 지세포 같은 거는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노예 주차장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전체 해가지고 예, 정리하게 노예 주차장 좀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 이런 데는 또 그 전화번호도 없기 때문에 주인을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할 수 그거 있는 찾는 방- 방법이 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적으로. 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실 선착마을 이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다 앞에 있죠. 그 해양 항만가에서 관리하는 예, 거는 저 맞습니다. 끝에 있는 거. 맞지만은 우리 이제 거제시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이 보면 이게 면 지역은 일일 주차 요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맨지역은요 네네.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쌉니다.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삽니다. 예.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특히 이제 그쪽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가보는데 보면 캠핑카 이런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다른 지역에 지자체 이렇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각 지자체에서 하는 그걸 여러 개 뽑아봤어요. 우리 네. 가까운 통영서부터 해가지고 이 뽑아보니까 또 우리 거제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차 이렇게 감면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가면 조항. 감면 조항에 우리 거제시는 요게 있어요. 경로 사상 고치를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른 지자체는 이 조항은 지금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선착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거 하지만 이 우리 거제시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서 특별히 많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요금이 너무 싸니까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 앞에 바로 바다죠. 와서 자기들이 낚시하고 즐기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하루 1,500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하루 3,000원도 사실은 뭐 어떻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그죠.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를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예, 무슨 말씀인지 다른 알겠습니다. 지자체에 우리하고 같은 이렇게 감면 예. 대상이 있으면 예. 제가 뭐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다른 데는 제가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리고 우리 지난해 우리 시민과의 대화할 때 상문동에 그 주민 건의 사항 중에 서면으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면 건의 사항이 이제 그거죠. 독봉산 이제 이 웰빙 공원 이렇게 이제 그 주차난 해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버스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한 4회입니까? 하루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봉산으로 둘러가서 노선을 예, 별도로 연장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행하고 난 이후에 혹시 뭐 어떻게 한번 들어보셨어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네, 네. 실제상 아니, 거기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네. 주차장 부분은 공원가에서 네.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뭐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한번 이렇게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네.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과장님 좀 어떻게 이용객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부분. 제가 이용객을 예. 물어봅니다. 예. 얼마나 이용하는지. 토일요일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거기- 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아요. 평일은? 평일도 많아요. 평일은 저녁 때나 좀 있고 예. 거의 낮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매일 한 번씩 그쪽으로 가봤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또 꽃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공원 이용객들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맞춰갖고 버스 시간대를 맞췄거든요. 버스 맞는데 그걸 하나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그러려면 기존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기존 노선을 변경해가 줘야 하는데 이 관련되는 법도 많을 뿐더러 이 하나 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전때 민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버스를 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스에서 하고 한 맞춰가지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4회 정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불편함이 이제 그 토요일 날 하니까 시민들 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렇죠. 예. 조금 그래도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아마 불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뭐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상입니다. 박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 먼저 자료 조금 450쪽에 거제시 도시교통 정비 그 용역 이제 결과가 4월 4일로 마쳤네요. 거제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건가요? 예, 마무리 되어가지고 저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그 하고 그 다음에 453쪽 맨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 대도시권 편입에 따른 강력교통 개선 용역도 이제 4월 12일로 마쳤나요? 예, 마쳤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458쪽.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간략하게 가능하면 예, 예. 뭐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자료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위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인 택시 운송 상업면허 취소 처분 소송 네 건인데 네. 매니에 이게 같은 날 판결이 되어진 걸로 진행 상황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가 저는 되고요. 24년 8월에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원고가 성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세 건은 같은 날 때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 그 차이를 제가 조금은 궁금해서 혹시나 지금 답변 가능합니다.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우광일 씨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이름은 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위에 같은 경우는 사고 내용이 틀립니다. 아, 예. 이 세 건하고 내용이 틀린데 뭐 그런 정도 예. 그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471쪽) 이제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기 하시고 난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21년 5월에는 파업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시내버스의 파업. 예.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노사의 갈등, 예. 임금이 체불되거나 아예 미지급되는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은 되어지고 있지만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지고 퇴직금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재정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라든지 임금 체불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노사가 모여서 시관계자하고도 모여서 회합도 하고 건의도 시의회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운전기사님들이 노동자들이 어쨌든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야만 이제 시민의 발로서 갖는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뭐 결국은 이제 22년, 23년 이후로 뭐 임금이 체불되거나 또는 노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또 크게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양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 힘든 업무를 과장님께서 지금껏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의 문제들을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고맙고 감사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 교통과정을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소통입니다.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시에는 작게 주려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이라고 보는 것은 버스는 시민들의 발과 손이라든지 발이 거의 뭐 발의 수준인데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가장 큰 핵심은 모든 키는 시가 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시도 어려운 입장이고 자기들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시가 이 정도다. 충분한 대화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렵게 펼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사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통과 화합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487조 이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관련 용역에 관한 겁니다.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21년도에 이제 불안하고 노사 갈등에 첨예한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이제 시내 운영 체계 개편을 용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21년 9월부터 22년 12월 20일로 해서 23년도 3월에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중공영제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선, 간선, 환성 체계의 구축이라든지 사실상 그 내용도 용역 과정에서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실은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서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시금 이제 올해 7월부터 우리 업무보고에도 올해 5월 달에 언감담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내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운영 효율화 TF팀을 구성한다. 예. 이제 구성이 되어졌나요? 지금 7월 1일부로 예. 인사발령이 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를 통해서 이제 시내버스에 관한 이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그 효율화의 핵심적 내용은 간략하게 아까 앞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간략하게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회사 인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버스 노선 개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운영 체계 부분, 큰 핵심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 세 예. 가지를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예. 한 회사의 인수, 예. 즉 자본 잠식 상태고 어쨌든 경영상 문제에 예. 있는 것을 인수하겠다. 그 다음에 지간성 환성 체계를 구축한다. 예.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통합 운영한다. 통합 운영하고. 통합 운영은 여기 6월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7월 1일부로입니다. 그것도. 이제 6월 여기 말 감사 기준으로. 보고 자료에는 예. 마을버스 예. 통합 저기 488쪽에 예. 항우계획에서 6월에 마을버스 통합 운영 시행한다. 예. 그건 이제 7월에 한다 이 말씀이에요. 7월 1일부로 6월 말까지는 지금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은 예. 이게 21년도에도 용역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간선 환성 체계의 구축은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 이제 반대와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지간성 환성 체계의 구축이 오히려 버스를 더 늘릴 수 있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시민 편익들이 더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지원형 민간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인수했으려는 과정도 참 만만치 않게 되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중교통의 어려움들을 이만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온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시내 대중교통 효율화 문제들을 계획부터 침세하게 짜서 이 문제가 이제 한 1년 만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반들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수립해 줄 것을 참으로 어렵고 난제라는 것들을 잘 알면서도 그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각오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정책이라는 게 참 우리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 사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돼버립니다. 이 교통정책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사도 인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인수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청산시켜가지고 시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문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하도의 경우 네. 우리 지금 하도와 통영 간의 여객선이 이제 중단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로과 특히 교통과가 신속히 대응해서 이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섬에서 이렇게 뭐 통영이나 거제로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불편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버스를 어떻든 노선을 개편하고 늘리겠다. 뭐 이런 장기적으로 가는 문제라고도 답변은 들었지만 마을버스가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지고 또 섬을 돌고 그 하도에서 호고까지 또 거기에 이제 배를 타서 이제 대교까지 가는 과정에 이게 버스 많이 부족하다라는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대의 조정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지금 봉고차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객선이 운항이 안 되는 상황, 또 마을에 고령화된 어르신이라는 입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헤아려서 또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채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72쪽에 보면 우리가 그 공영 버스를 이제 두 업체가 큰 업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보고랍니까? 아니 사마이거가 제일 공용버스. 예. 예. 근데 이 두 업체 중에 하나는 지금 정리하죠? 했습니까? 아직 지금 정리 안 아직 됐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두 업체 규모가 어디가 큽니까? 똑같습니다. 규모가 똑같습니까? 예. 그럼 뭐 아니 근데 왜 한 업체는 이제 이게 업을 안 하려 하죠? 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적자 폭이라든가 이 그 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재정 자립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적자 폭이 적자 크다. 너무 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감당 뭐 본인들도 이제 이제 이 운영하기가 좀 벅이 참 모이죠. 예, 벅차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저는 이제 궁금해서 왜 이 업체가 이제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저렇게 됐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노재하 의원님께 질문하신 화도 네. 거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민원을 받고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통화도 하고 뭐 현안을 잘 못 챙겼다 해서 꾸지람도 듣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거의 뭐 배는 거의 없었죠. 통영 가는 그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 뭐 한산도 농협에서 뭐 그걸 운항을 중지하고 이랬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그 생활권이 통영이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 하니까 이제 그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뭐 차가 지금 너무 작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짐을 못 싣는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를 조금 지금 봉고차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지원이 안 됩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그것도 나중에 요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개편하고 할 때 이 버스 없어지고 할 때 예. 그때 한번 검토를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해봐십시오. 뭐 제가 저도 현장 가서 타보고 했지만 사람 안 타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짐 한두 개 싣는 게 뭐 이게 이제 불편하다. 짐 일단은 실으면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번에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어르신들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를 타면 뭐 짐 실을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뭐 섬에도 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 이래서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내가 뭐 또 밖에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성포 앞에 그 교통이 지금 특히 아침에는 뭐 마을 주민들이 국도 14호선을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자본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그 부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달력봉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화물 연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아예 차를 못 대도록 주차장 조치를- 안에 뭐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의 화물차들이 길 도로변에는 못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 뭐 주민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예. 사고 예방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476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과장. 이게 뭐 너무 텀이 기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부산, 울산 모시고 한번 갈 겁니다. 우리 과장님 모시고 한번 갈 건데 제가 출장 실증을 할 거예요. 네. 자, 울산 같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울산은 맨 먼저 거기가 삼산동 뻘밭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알고 이제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상업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속도로까지 오는데 40분, 50분 걸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와서 또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그래서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시내 시외버 터미널 전부 역세권 옆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상업지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거제시는 지금 대전 통영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대전 거제까지 내려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게 되면, 우리 이제 4등, 그러니까 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역세권을 자꾸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세권에 서울서 내려오는 고속버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의 모든 버스가 거기에 일단 직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초에 다른 뭐 시설이 들어오든 그거는 뭐 또 나중에 또 추후에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기름값을 한번 보십시오.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세이브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시내버스는 또 교통망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거기서 역세권에서부터 역세권에 롯데 호텔부터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 건너편에 부지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세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울산도 똑같은 겁니다. 100년 보고 하려 하면 역세권의 에리아를 정말 준비를 해서 거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전부 직길지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물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 기타 세이브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승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지금부터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년 딱 보고 그럼 거기서 바로 고속도로 올리면은 서울까지 버스도 3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KTX 역사 2시간 50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KTX 역사를 타는 거와 고속버스 타는 거. KTX 역사가 매일 울산처럼 뭐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TX 역사 계속 에브리데이 만성일 겁니다, 아마. 왜?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로서 올라가야 됩니까? 버스로 가야 됩니다. 버스도 이제 매진 사태가 날 겁니다, 아마. 우등버스라든지 이제 좋은 버스들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산처럼 30분에 한 대씩 뭐 뚱뚱 오는 것 같으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울산하고 광명하고 제가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울산은 지금 이용객의 3분의 1로 측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역사건이 됐고, 광명시는 또 3분의 1 크게 지어가지고 또 잘못된 역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909, 1009, 그 다음에 1009에서 우리 그 종착역, 요 부분을 필두로 그 주변이 역세권이 앞으로 모든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프라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울산도 처음부터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개발을, 그게 바로 언양 옆에 아닙니까? 고속도로 바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름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477페이지 이 사업용 차량 공유차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께서도 말씀 다 했는데 이건 이제 타 지역 제가 모시고 갑니다. 울산, 부산 다 모시고 가가지고 이 타 지역에 어떻게 그 어떤 위기를 혹은 그런 그 복잡함을 해결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가서 벤치마켓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역세권주의가 됐든 아니면 어느 지역이 됐든 정말 대형으로 좀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좀 구상도 좀 프로젝트도 필요하지 않느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의 복잡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추가 질의하죠. 예, 가장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이 네.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보수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노면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로 포장입니다. 거의 도로 그러니까 포장. 밑에 이제 신호기 부분은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예, 예.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은 뭐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재료비뿐만 아니고 시설도 많이 늘었고 개수가 예, 예. 예. 요거 시설물 유지보수 리스트 예.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8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실적은 전체적으로 뭐 좋으나 징수율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전해에 비해 가지고 네네. 요거는 뭐 자체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기에 대한 거는 한 81%에서 현재 한 5% 정도 떨어졌거든요. 5% 정도. 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그게 뭐 좀 안 내는 부분이 좀 최근에 많이 대두를 되고 있습니다. 그 해년도 같은 경우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된 부분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카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가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납세가에서 독촉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고등학교 옆에 네. 두산 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송정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고 지금 옥포고등학교 옆에 쪽길로 해가지고 공사 차량이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지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아침에 이제 등교하고 할 때 통학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뭐 도로가하고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뭐 도로 파손도 지금 대단하거든요. 예, 몇 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수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몇 번 차 주차되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교통하는 부분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지도를 했는데 공사하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하고 애들 이제 좀 민감한 시간대를 좀 지내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좀 협의하도록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부탁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4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처리 절차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3개월입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490페이지입니다. 2개월입니까? 지금 2개월 정도로 예, 예.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개월이 되고 이 지금 강제 처리하고 자진 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처리 중은 어떤 내용입니까? 처리 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 이제 찾아번호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다든지 예. 아예 이런 분이 많거든요.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 차내 대포차 그냥 가버려 같은 대포차 뭐 비슷한 그런, 이런 예.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예.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지금 뭐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건을 나중에 밑에 본 정리하고 6개월인가 지나면은 다 그냥 폐차 처분을 해버립니다. 받아. 그 밑에 보면 이제 범칙금 납부 사건 송치 사건 이첩이 있는데 그게 검찰에 이제 전부 다 하게 돼 그런 지시를 받기 내용대로 때문에 예. 넘어간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뭐 484페이지 하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그 미남 크루즈 네. 거기 부강에 시에서 선 비용을 투입하고 부강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예, 아까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거기가 그 부지 자체가 뭐 중복 결정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뭐 우리 빗물 펌프장하고 그럼 그게 이제 원래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현장 사무소하고 컨테이너를 놨고 그 위에 원상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선비용 투입됐다는 게 아니 그 밑에 그 바닥 있다입니다. 예, 그 예. 콘크리트 강 덜 내고 하면 긁어내야만 이게 원상 복구가 긁어내고 그러니까 원상 회복 우리가 임대를 예, 예. 줄 때 예. 원상 회복 그 약정이 있었는데 약정이 있었는데 부강이 못해서 예. 그리고 3단계 공사는 호반이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내용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1, 2단계가 대우가 했고 예. 3단계 호반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이제 4단계 공사는 뭐 남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바닥 원상 회복이 안 돼 있어가 주차장으로 쓰려 하니까 네네. 우리가 선 비용을 투입해서 평탄화를 했고 예. 그리고 그 비용을 부강의 구상권을 청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예, 예. 그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제 바닥 폐기물은 다 덜어냈고 예. 지금 이제 바닥 포장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부강에서 법정 관리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입할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 주차장으로 지금 급하게 써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렇죠. 급하게 먼저 행정에서 투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지금 한 1억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1억 정도에? 1억입니까? 아, 3억 포장까지 다 합하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갈 3억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어갑시다. 479페이지. 이거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돼 있는데 우리 저번에 그 아주동 주차 빌딩 그거 언론에 난 거 한번 보였습니까? 네. 그 어떻게 처리하려 합니까? 그 고소를 하니 뭐 고발을 하니 뭐 시를 대상으로 그거는 뭐 다른 별일 없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게 뭐 우리가 처음에 뭐 약속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죠? 어떤 거예요? 약속을 그 원체 복잡하니까 이제 시에서 그 뭐 그래 언론에 그리 나와 있던데 본인이 이야기고요. 그런 뭐 약정서나 계약서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하고. 하여튼 그것도 한번 뭐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거 뭐 그런데 좀 시에 매입을 해주라고 뭐 그렇게 민원을 였더라고요. 그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차장으로서 그 도시의 결정을 변경시켜 주라고 뭐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안 된다고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통보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지금 원래 계획이 아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원래 2026년 12월인데 이제 2개월 좀 줄여준네 그죠?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은 계속 당기질 거고요. 뭐 이제 실시설계 들어갔고 뭐 이런 예. 게 특수공법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땡기지는 겁니까? 예, 아니면 예, 일단은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6년 10월 아닙니까? 지금은 2024년 6월이고 예.
공사 기간을 또 단축할 수 있다. 아니 이제 기간보다는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잘 예, 쓰고 예.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임시로 한 그 정도 이렇게 대수 정도 추가로 조금 어디 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그래도 좀 별일이 없는데 그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동 그 상가 지역에. 알고 있습니다. 예. 야, 저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요즘 호흡을 합니다. 예. 밤 10시고 11시고 막 바로바로 분리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 노예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래 했는데도 좀 안 됩니다. 아주동은 우리 거제시에서 꼴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참 이 신경을 제가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거 이게 지금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490페이지 우리 저 김jun기 의원께서 이게 이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 이거 우리 아주 삼통장님 혹시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아주 삼통장님. 방치 차량 잠시만요. 예. 이게 아주 삼통에 이제 주차장에 이제 대놓고 몇 년이 지났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 양반 이분이 돈은 내 주차비를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내는 걸 다 내는 모양이라. 세금이고 뭐고 다 내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안 쓰는데 365일 돼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다른 분들이. 네. 되고 싶은데 안 채워주니까. 근데 그 아까 저 비슷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합법적으로 돈 다 내고 있고 네. 이거 아주 삼통장님 민원을 동장님한테도 넣고 교통과도 넣고 다 넣었다 그러던데 이 어떻게 자기 개인 주차장이 아니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거 왜냐면 차 한 대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두 대, 또 세 대, 또 네 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 내고 낼 거 다 내고 있으니까 차는 운행을 안 하고 네.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죠, 독점. 그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한 면이 독점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두 대, 세 대, 네 대. 요즘 1인 한 가구에 차 뭐 두 대, 세 대 기본으로 뭐 여건에 따라서 그럼 한 대를 고정으로 대놓고 그냥 뭐 그러면 그게 공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입니까? 그래서 아주 삼통 통장님하고 꼭 소통을 하셔서 예. 저는 한 5번 왔는데 제가 동장한테도 이야기했다. 교통과도 이야기했다. 안 된다. 이거 어찌 방법이 없느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주동 그 택지 개발 사업하면서 그 주차 빌딩이 주차장 용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주차장 용도라도 연 면적의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용도를 이제 그 용도에 맞게 지었는데 예. 그 용도를 주차장에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죠. 방금 예, 하신 예, 말씀이. 그리고 아까 484페이지가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어린이공원에 우리 타워식 뭐 짓는다 이래가지고 주변에 그 건물주들 조금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이런 그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일단 뭐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기에 저 고현동에서 만나가지고 예, 예. 그분들 그때 한 7분인가 오셨는데 예. 그 만나가지고 일부 오시는 분들 중에 예. 뭐 괜찮은 분도 계시고 예. 특별히 힘들고 그 반대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예. 좀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시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주민들이 거의 뭐 80% 이상이 전부 찬성한 사안이니까 이제 그때 사안이다 이야기는 그거 보니까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이게 주민 설명회나 뭐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장 뭐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안 하고 예. 이제 뭐 기관 단체 장군들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네요. 그래요. 예.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드리고 좀 양해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뭐 자기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대신에 거기에 주변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일부 좀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피해를 최소화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공사 기간이고 그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야간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폐형으로 전부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디자인도 꼭 막 철골 주차장 이런 식으로 아니고 디자인도 그 건물에 맞게
마주공용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외관을 조금 밝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겠다. 비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69쪽의 좋은 콜센터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콜 접수 처리 이제 실패 469쪽에 네. 이제 실패 무응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 5월에 콜비를 무료로 하고 또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 안심기관 서비스도 하고 또 카카오톡시에 대한 시장 지배력에 대한 하는 네. 차원 여러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응답률 실패율이죠. 예. 이게 매년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비슷한 수준인가요? 지금 응답률 같은 경우는 130만 건에서 한 150만 건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실패율도 거의 뭐 한 30만 건 가까이 수준에서 거의 오는 거고. 그리고 예. 기타 이 부분은 고객 취소나 기사 취소, 그다음에 단순 문의 이 부분도 좀 한 20만 건 가까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평균합니다.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로 외곽이나 이제 관광지 이제 외곽에서 모응답률이 높다 뭐 이런 의미죠. 예, 또 택시가- 그것들을 주변 택시가 좀 없다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차 방법을 1대3으로 변경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예. 또 마일리지를 조금 늘려서 하고자 했는데 그게 또 안 되어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21년 이후에 실패율이 조금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이 실패율이라는 것이 도심지 내에서는 그 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전지역 같은 면적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실패율이 있을 수 택시가 없다 보니까 실패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특별히 콜을 안 받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면에 산다는 이유로 이제 택시 콜 서비스에 이제 조금 뭐 불편함을 되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개선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해놨습니다. 좋겠어요. 콜 그다음에 저는 지금 지금 이런 모응답률 실패율을 이제 높이는 방법으로도 이제 어쨌든 카카오 택시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서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이 통합 콜 센터를 거의 이용합니다. 카카오는 거의 조금 일부 젊은 층에서만 이용을 하지 전부 다 좋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좋은 콜을 한다. 택시 기사님들은 또 카카오 택시가 로 인해서 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거기에 어떻든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두 개를 다 사용을 하시니까 택시. 아무튼 조음성 콜센터로 이 택시콜 서비스로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모바일 앱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불편함을 또 경쟁력이 카카오 택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기도 하는데 꾸준히 그 모바일 앱 서비스의 이제 질이라든지 또는 대시민 서비스의 이제 방법들을 조금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과장님 답변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제보 받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좀 해볼게요. 우리 50cc 이상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오토바이 네. 예 그거
검사 받아야 되죠. 예. 대기 환경 보존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네. 2020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제시에 지정 검사소 없죠. 이륜 자동차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주 연초. 예. 근데 그러면 지정 검사소는 예. 비용이 정해진 게 아마 정부에서 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15,0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검사 가면 제 차 같은 경우 35,000원이 어디 가서든 35,000원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시민의 제보는 뭐냐면 어찌됐든 세 군데 있답니다. 검사소는. 네. 근데 15,000원이 국가 공임입니다. 근데 작게는 10,000원에서 1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민간검사소. 그래서 민간검사소 가서 받으면 4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매연,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네. 하는 거니까 매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제동 이런 거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비용을 지금 어찌됐든 국가 공임 비용보다 많이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지도하셔가지고 그분 말은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해주 팀장이 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고인동 건역 아주 건역 이래가지고 지정검사소는 아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민간검사소입니까? 지정검사소. 민간검사소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관리 감독하는 게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입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한번 기후환경과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검사니까. 예. 그 대기 부분이다 보니까 이륜차도 관리 그렇습니다. 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교통과에서는 그거 안 등록하고 합니까? 이런 거는 되는데 세부적인 관리하고 하는 거는 대기 알겠습니다. 부분이기 그러면 때문에 이거는 예.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 나오는 자동차 번호판 위에다가 예. 이제 비닐 같은 거 종류를 랩핑을 한다 아닙니까? 예. 랩핑을 하고 나면 그게 랩핑이 잘 안 돼가지고 불량이 생겨가지고 물이 투입돼가지고 맞습니다. 뭐 시커멓게 변하고 이러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AS잖아요. 예. 불량품이다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지자체는 안 그러는데 그제 심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번호판을 부착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15,000원. 아닙니다. 무료로 해주는데요. 안 해준답니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저 팀장님 세부적으로 설명. 네,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팀장 고현주입니다. 네. 네. 예, 일단 그 관계가 지금 필름식 번호판이 애초에 나올 때 불량품이 전체적인 불량품이었으면 이게 코를 해가지고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글복으로 불량이 나는 그 번호판이 있고 불량이 안 나는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요 불량이 나는 번호판이 안에서 그 제작 업체에서 번호판 값은 번호판 대는 무상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그 각 번호판 제작 업소에서 그 수공비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를 떼고 예, 예. 떼고 붙이는데 그게 15,000원이라던데. 예, 15,000원인데 그것도 얼마 전까지 5월 달까지는 그거를 제작 업체에다가 번호판 제작 업체에서 업체에 그 청구를 하면 그거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영업상 이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콜센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사실은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수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업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책정을 하는 거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경남의 다른 도시에서도 수공비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작업체가 좀 재정이 좋고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곳에는 수공비를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평하돼 가지고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예. 아예 220 관계나 4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전혀 근데 없습니다. 그 이분도 이제 차량이 요즘은 동호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팔도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200명, 300명씩. 그럼 너 어떻게 하노? 너 어떻게 하노? 이러면 우리 동네는 돈 안 받는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제씨만 받냐고. 예. 거제시만 요즘 하도 받는 부분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지정검사수 그 부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 말씀은 아까 지정검사수는 요금을 그러면 어디든 15,000원 동일시켜 주라. 왜 다르냐고. 그 부분은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그 우리 해금강 택시 이제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지적했고 이제 1심은 이겼다 아닙니까? 예. 바로 이제 항소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38대 면회에 대해 이제 조속한 처리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뭐 방향성이 뭐 잡혔습니까? 아니면 그 항소 끝나고 나서 또 항소 정할 끝나고 생각이-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이 부분은 결정이 날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우리 내년도부터 5년간 총량제 예, 그 예. 용역이 들어갑니다. 제5차 제5차 총량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택시는 또 정차, 감차가 나올 거고요. 사강 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향 설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45페이지, 445가 아니고 488페이지에 택시 전액 관리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크게 따지면 해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가 해당 핵심이 뭐 전액 없음으로 관리제는 두는 거지. 법의 시행을 하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뭔가 하면은 노사 간의 협의 기간 동안은 전 기존 하던 대로 따른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 회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예. 특별하게 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전액 관리제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5년도부터 월급제. 올해 하반기에 일제 점검이 나올 이제 겁니다. 전액 관리제도 아니고 월급제 아닙니까? 2025년도부터는. 400시간 이상을 주라고 이제 뭐 나와 있으니까 거의 월급제지요. 그러니까 그도 어찌됐든 간에 뭐 법률이 뭐 국회의원들이 법률 바꿔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강제 시행 아닙니까? 이때가 유예 개념이었고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건설기계 주기장하고 뭐 우리 예전에 하무차 건설기계 예. 관광버스 이래갖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 마련해 보겠다. 예. 장기 계획으로.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BOT 방식 아니면은 거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은 시에서 매입하고 건물 지어가 운영하는 거는 몇십 년간 운영하고 기부 체납하는 거는 민간이 하고 그 사업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지금 때문에 삼성중공업 그 예. 옆에 예전에 그 부지 예. 예.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조선업에서 발생시키는 모든 사항이 그런데 근데- 양조선에서 협조만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데 뭐 아예 뭐 반응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우리 조순소 양대 조순소 예. 그 조순소장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 예. 부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부분. 쭉쭉 가니까 우리 공영 주차장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공영 주차장 위탁 업체가 저거들 관리 소홀로 발생된 파손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이런 경우 네.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는 배제를 뭐 위탁 배제를 하시든지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교통수단 관련해서 제가 이거 받아봤는데 예. 내가 보니까 이게 그제 택시에서 OK 택시를 상대로 냈던 게 예. 이제 기각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제 씨를 상대로 했는데 이제 예. 기각이 난 건데 근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보면 3,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가 있었고 물론 뭐 그걸 했지만 이제 회입 조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됐겠지만 근데 뭐 그게 보조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2회 위반이면 아예 입찰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1회니까 이제 괜찮다. 보니까 내용이 결론이 그렇대요. 예. 그 어쨌든 자격은 유지가 되니까 한 거는 맞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보조금 그 부정수급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정비한 거 내용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끊어서 예, 질이 안 좋던데요. 이런 부분이 심사위원들한테 만약에 고지가 되고 공지가 되었다면 심사 결과에 저는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드는데요. 이런 걸 보조금 부정수급을 3,4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총 1억 얼마인데 한 뭐 6천 얼마는 뭐 사실을 인정받았고
3,400만 원 해입 조치가 됐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높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정성평가 아니면 정량평가에 그런 것도 좀 물론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 저는 뭐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프리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그래 그건 좀 심하네. 그래서 요즘은 관리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전력이 있는데. 그 감사를 제가 했다 입니다. 아, 예. 감사팀에 있을 때. 네. 예. 잘 그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 교통수당 이용자 민원 건수 이래가지고 봤는데 뭐 진정하고 뭐 민원하고 많은데 교통과장 업무 배제 요청도 있고 뭐 그렇네요. 민원 자체가 우리 그 뭐고 예,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100%못 들어주니까 교통과에서 수탁업체가 유차가의 편의를 봐주고 있으면 왜 이런 오해를 살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요구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교통수당. 예.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한 말씀 이 위원장님이 이야기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혹시 하실까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당 신청한 분이 그 일반 택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 신청하신 분이 1,500명입니다. 그다음에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한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분들도 외부에 병원을 가고 하면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차가 없습니다. 하루 그 병원 간다고 나가버리면은 그제시에 휠체어를 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나가면 하루 정도로 걸려버려요. 2시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간외로 나가는 간외로 나가다 간외로 나가는 그 부분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간내로 나갈 때는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장애인 단체가 그러니까 보행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크게 따지고 보면 우리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도 장애로 들어와 있지만 멀쩡하게 걷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한번 가서 투석 받으면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중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타고 가는 거는 맞고 일반적인 분들도 병원에 가시고 간외로 병원 갈 때는 전부 다 탔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일반이라 하면 누구예요? 예? 어떤 분들? 그냥 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탈 수 있는 사람 600명 아닙니까? 등록에.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중증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그 등급을 받아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관내로 나가는 거는 그런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혹시 부분은 민원 위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거 논의도 돼야 되고. 이 앞전에 제 사실은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능 지수 40 이하인가 35 이하인가는 완전히 이제 중증이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지능 지수 50 이제 이하 되시는 분은 이제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그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주라. 막 이런 민원이 있어갖고 아마 이제 부서에서도 이제 검토 중이고 뭐 시장님한테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래 되는데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한데 이제 지능 지수를 50으로 기준으로 예전에는 심한 장애 정도였는데 그분들도 그 기준으로만 적용시키면 이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없는데 일반 버스를 타면 이분들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도 좀 확대도 필요하다. 그 학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이에요. 잡고 있는데 방금 위원 말씀대로 그 지능 지수가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보호자가 같이 타주면 되는데 보호자가 안 타고 그냥 차에다 맡겨버리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 그래 하면 보호자까지 시간이 없네요. 근데 그런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 다시 논의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경남 아너스빌 외곽도로 일부 주차장 사용 요청 건의하고 미는 내용이 경남 아너스빌 외곽도로 중앙분리대 철거 후 한쪽 차선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차선은 일방 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외곽도로가 우리 기부 채널을 받았습니까? 예,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 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안건이 상정돼 부결됐죠. 네네. 그래야 뭐 저를 한번 찾아오셨던데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어차피 이게 종단 경사도가 그 4% 이상이라 예, 주차장 초과되고, 설치는 예,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주신 게 예. 이제 뭐 일방 통행 지정 시 한쪽 차로의 주차 공간 지정 및 그 중앙 분리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뭐 종단 경사도가 4% 초과로 주차칸 설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동에 그 포스코 블루시티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생각은 일방 통행으로 하지 말고 중앙 분리대를 삭제하고 중앙선을 절삭을 해줘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곡각 지점이나 이렇게 주차가 불가능한 쪽은 우리가 주차 금지로 노란색 실선을 2개를 그어주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뭐 대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동의 포스코 블루시티에도 사고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합니다. 한번 어쨌든 검토를 한번 요거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요거는 하면은 어쨌든 교통 시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상동 포스코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도 이하고 사안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앙 분리대는 없었고 지금 여기는 중앙 분리대가 철거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철제로 해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주차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 주차면을 그리거나 하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한번 방법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이.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